병은 없는데 왜 어느 날부터 삶이 무너진 느낌이 들까요? 오늘은 이 질문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이 질문 때문에 이 영상을 누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병원에 가면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합니다. 검진 결과도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분명 병은 없다고 하는데 하루하루가 예전보다 훨씬 버겁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게 예전만큼 가볍지 않고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해지는 날이 늘어납니다. 몸이 아픈 건 아닌데 삶이 무거워진 느낌, 이유 없이 지치는 느낌. 혹시 이런 상태가 요즘 부쩍 잦아지지 않으셨습니까? 이럴 때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이가 그럴 나이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지. 그런데 정말 그 말 하나로 모든 게 설명될까요? 오늘은 그 생각을 조금만 옆으로 밀어두고 다른 가능성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왜냐하면 노년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갑자기 노년이 시작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 아주 천천히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알아차렸을 땐 이미 꽤 많이 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의 시작을 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관절이 아프기 시작해서 기운이 떨어져서 예전처럼 움직이지 못해서 삶이 힘들어졌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몸보다 먼저 무너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삶의 리듬입니다. 아침에 꼭 일어나야 할 이유가 사라지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든 크게 상관없어지는 순간, 이때부터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늦게 일어나도 괜찮고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괜찮고 오늘을 그냥 흘려보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자유입니다. 누가 보면 부러운 삶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자유보다 먼저 찾아오는 건 막연한 불안입니다. 오늘은 뭘 하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나는 점점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이 생각들이 조용히 하지만 계속해서 마음을 잠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쉬고 있으면서도 쉬지 못합니다. 몸은 쉬고 있는데 마음은 계속 바쁩니다. 이 상태가 오래되면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서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노년의 진짜 위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병이 생겨서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기준이 흐려지기 시작하면서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무언가를 더 하라고 재촉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운동을 더 하라거나 어디를 고치라거나 새로운 목표를 당장 만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신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하루에는 기준이 있습니까? 꼭 이 시간에 일어나야 한다. 오늘은 이것만은 하고 지나간다. 이 정도는 나 자신을 위해 지킨다. 이런 기준 말입니다. 만약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말문이 막히셨다면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같은 지점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노년은 서서히 시작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60 이후에 삶의 리듬이 무너지는 순간이 이렇게 위험해지는지, 그리고 왜 몸보다 마음이 먼저 흔들리는지에 대해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지금의 이 불편함이 단순한 나이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다시 잡아야 하는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노년을 가장 빨리 앞당기는 것은 몸이 아니라 하루의 리듬입니다. 앞에서 병은 없는데 삶이 무너진 느낌이 드는 이유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시작점이 어디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이 힘들어지는 이유를 몸에서 찾습니다. 기운이 없어서, 관절이 불편해서, 예전처럼 움직이지 못해서 삶이 버거워졌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몸보다 먼저 흔들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하루의 리듬입니다. 60 이전에는 의식하지 않아도 하루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몇 시에 일어나야 했고, 어디로 가야 했고, 무엇을 끝내야 했습니다. 몸이 좀 피곤해도 그 기준이 하루를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기준들이 하나둘 사라집니다. 알람이 울리지 않아도 되고, 늦게 일어나도 되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든 큰 차이가 없어집니다. 처음에는 이게 참 편하게 느껴집니다. 이제야 사람답게 사는 것 같고 누가 간섭하지 않으니 마음도 자유로워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자유에는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스스로 기준을 만들 수 있어야 자유가 됩니다. 그 기준이 없으면 자유는 곧 방치가 됩니다. 오늘 늦잠을 자도 괜찮고 오늘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고 이게 하루 이틀 반복되면 어느 순간부터 요일 감각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어제가 어제 같고 오늘이 오늘 같지 않은 상태. 이때부터 사람은 조금씩 자기 삶에서 빠져나옵니다. 무서운 건 이 과정이 아주 조용하다는 겁니다. 큰 사고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픈 곳도 아직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을 대충 보내도 괜찮아지는 상태가 조금씩 익숙해질 뿐입니다. 노년의 위기는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몸이 망가져서가 아니라 오늘을 대하는 태도가 느슨해지는 순간부터입니다. 이 상태가 길어지면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루가 끝나 있고 왜 이렇게 허무한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를 이렇게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점점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이 생각이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쉬고 있으면서도 쉬지 못합니다. 몸은 쉬는데 마음은 계속 바쁩니다. 이게 60 이후 많은 분들이 겪는 가장 흔한 상태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무언가를 더 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목표를 만들거나 대단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건 하루에 다시 기준을 세우는 일입니다. 아주 사소해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밖에 나간다. 하루에 한 번은 몸을 움직인다. 오늘 하루는 의미 없이 흘려보내지 않는다. 이런 기준 하나가 하루를 붙잡아 줍니다. 노년의 삶은 크게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흘러가지 않게만 해도 충분히 달라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흐트러진 리듬이 왜 60 이후의 몸에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오는지, 그리고 왜 이 시기에 몸은 참는 선택에 훨씬 민감해지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왜 몸이 갑자기 따라주지 않는지 납득이 되실 겁니다. 60 이후의 몸은 참을수록 반드시 값을 치릅니다. 2부에서 하루의 리듬이 무너지는 순간부터 노년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리듬 붕괴가 왜 60 이후의 몸을 이렇게 빠르게 흔드는지 몸 이야기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60을 넘기면 몸은 예전과 전혀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하루쯤 무리해도 며칠 지나면 회복이 됐습니다. 잠을 조금 못 자도 다음 날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을 쉽게 믿는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참아도 된다.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다. 하지만 60 이후의 몸은 이런 생각을 그대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 시기의 몸은 참는 순간부터 기록을 시작합니다. 오늘 무리한 거, 오늘 넘긴 피로, 오늘 무시한 신호를 하나도 빠짐없이 쌓아둡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번의 값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낍니다. 별일 없었는데 갑자기 몸이 확 무너진 것 같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갑자기가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조금씩 쌓여온 결과입니다. 60 이후에 몸이 가장 싫어하는 선택은 무리 그 자체보다 참는 습관입니다. 아파도 참고, 피곤해도 참고, 귀찮아도 참고. 이 참음이 몸을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몸의 신호를 끊어버립니다. 몸은 원래 아주 정직하게 말합니다. 조금 쉬어라. 오늘은 무리하지 마라. 이 속도는 부담스럽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신호를 나약함으로 착각합니다. 이 정도도 못 버티면 안 되지. 이 정도는 다 참고 사는 거지. 이 생각이 60 이후에는 가장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의 몸은 회복보다 손상이 더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마이너스가 나도 금방 다시 채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 번의 마이너스가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60 이후에는 열심히 사는 사람보다 몸의 말을 듣는 사람이 훨씬 오래 갑니다. 이 시기에 중요한 건 더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덜 무너지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면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는 것, 몸이 무겁다면 속도를 줄이는 것, 귀찮아도 가볍게라도 움직이는 것, 이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몸을 무시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움직임을 완전히 끊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몸이 힘들다고 하루 종일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몸은 더 빠르게 굳습니다. 그 결과 조금만 움직여도 더 힘들어지고 그 힘들 때문에 더 안 움직이게 됩니다. 이 악순환이 노년을 가장 빨리 앞당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운동을 잘하느냐가 아니라 움직임을 끊지 않느냐입니다. 대단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밖에 나가서 잠깐 걷는 것, 계단을 한 층이라도 이용하는 것, 앉아 있다가 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것, 이런 사소한 선택들이 몸에게는 아주 큰 신호가 됩니다. 아직 괜찮다. 아직 쓰이고 있다. 아직 살아있다. 몸은 이 신호를 먹고 버팁니다. 60 이후의 삶에서 몸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대화해야 할 대상입니다. 참아서 이기는 게 아니라 들어서 오래 가는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몸과 마음이 흔들릴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또 다른 두 가지 관계와 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노년의 불안을 키우는지, 그리고 왜 여기서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삶이 더 빨리 흔들리는지 차분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노년의 불안은 관계에서 시작되고 돈에서 굳어집니다. 2부와 3부에서 하루의 리듬과 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노년을 가장 흔들어 놓는 건 몸보다 더 예민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 관계와 돈입니다. 이 두 가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을 가장 빠르게 지치게 합니다. 먼저 관계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60을 넘기면 사람 관계는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자식은 바빠지고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지 않습니다. 친구도 하나둘 줄어들고 모이던 자리는 점점 사라집니다. 이 변화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삶의 단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한테는 연락이 없지? 왜 나는 점점 혼자가 되는 것 같지?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이 생각이 마음을 계속 건드립니다. 그래서 관계를 붙잡으려고 애씁니다. 먼저 연락하고 괜히 서운한 말을 꺼내고 상대의 반응 하나하나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관계는 젊을 때의 관계와 같은 방식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자주 만나야 좋은 관계도 아니고 항상 연락해야 가까운 사이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전 기준으로 지금의 관계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더 서운해집니다. 노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관계를 늘리는 게 아니라 기대치를 낮추는 것입니다. 연락이 없다고 사랑이 없는 게 아니고 자주 보지 않는다고 관계가 끝난 것도 아닙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훨씬 편해집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으로만 해석하지 않는 것. 혼자는 버려진 상태가 아니라 정리할 수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을 바꾸지 못하면 사람은 관계 속에서도 계속 외롭습니다. 이제 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돈 이야기는 노년으로 갈수록 더 민감해집니다. 젊을 때는 돈이 부족해도 벌 수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60 이후에는 이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늘릴 수 있을까보다 버틸 수 있을까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불안이 조용히 커집니다. 이 불안은 이상한 선택을 만들기도 합니다. 체면을 지키기 위해 필요 없는 지출을 하거나 불안을 덮기 위해 과한 소비를 하거나 괜히 남들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이런 선택들은 순간 마음을 달래줄 수는 있지만 노년의 삶을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60 이후에 돈은 많이 쓰는 사람이 아니라 덜 흔들리는 사람이 이깁니다. 줄이는 건 패배가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불안을 아끼는 겁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에서 한 발 물러나는 용기.
이게 노년의 삶을 훨씬 단단하게 만듭니다. 노년의 불안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관계에서 서운함이 쌓이고 돈에서 불안이 굳어질 때 삶 전체가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몸 관리만큼이나 관계와 돈에 대한 기준이 중요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걸 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년을 단단하게 만드는 마지막 기준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무엇을 붙잡고 가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노년은 무너지는 시기가 아니라 기준을 다시 세우는 시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까? 몸 이야기, 하루의 리듬 이야기, 관계와 돈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결국 남는 질문은 이겁니다. 이미 많이 와버린 건 아닐까? 지금 바꿔도 늦은 건 아닐까? 이 질문 앞에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포기해 버립니다. 이 나이에 뭘 바꾸겠냐고, 이제 와서 달라질 게 있겠냐고 조용히 마음을 접어버립니다. 하지만 이건 아주 큰 착각입니다. 노년은 무너지는 시기가 아니라 기준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으로 넉넉한 시기입니다. 젊을 때는 해야 할 게 너무 많아서 삶의 기준을 스스로 정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일, 가족, 책임, 기대. 남이 정해준 기준 속에서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남이 정해주는 기준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기준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노년은 끝이 아니라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는 전환점에 가깝습니다. 중요한 건 크게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대단한 계획도 필요 없고 새로운 목표를 잔뜩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노년의 삶을 바꾸는 건 아주 단순한 기준 몇 가지입니다. 오늘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겠다는 기준.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겠다는 기준. 나 자신을 하찮게 대하지 않겠다는 기준. 이 세 가지만 있어도 삶은 다시 정리됩니다. 하루에 이것만은 꼭 한다고 정해 보십시오. 오늘은 반드시 밖에 나간다. 오늘은 몸을 조금이라도 쓴다. 오늘은 나 자신에게 괜찮았다고 말해준다. 이런 기준은 작아 보여도 삶을 붙잡는 힘이 있습니다. 노년의 삶은 더 채우는 삶이 아니라 덜 흔들리는 삶입니다. 덜 무리하고 덜 비교하고 덜 불안해질수록 삶은 오히려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이건 체력이나 돈보다 마음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나는 아직 나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여전히 내 하루를 선택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노년은 이미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무언가를 바꿔야겠다는 강한 의지가 생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영상이 끝난 뒤 오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보게 된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겠다는 마음, 그 마음 하나가 노년을 늦추는 가장 확실한 선택입니다. 노년은 패배가 아닙니다. 잘못 살았다는 증거도 아닙니다. 그동안 너무 오래 남의 기준으로 살아왔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느려도 괜찮고, 조금 덜 가져도 괜찮고, 조금 조용해도 괜찮습니다. 대신 내 기준으로 사는 하루를 하나씩 쌓아가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기준 하나라도 남겼다면 그걸로 이 영상은 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여기까지 조용히 함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